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에 근무하는 송선아입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는 토지가 어떻게 부와 권력의 중심이 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영국이 식민지 주민들의 토지 확장을 제한한 정책을 미국 독립전쟁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해석하며 토지가 어떻게 국가 권력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서평을 작성한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본을 생산적인 영역으로 유도하고 어떻게 청년의 일자리와 미래 기회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자본과 권력이 왜 반복해서 부동산으로 향하는지, 그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 책을 통해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신문 일면을 가장 빈번하게 장식하는 국내 경제 이슈는 단연 주택 가격이다. 서울, 특히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요 관심사다. 가계 자산의 약 3분의 2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부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다. 마이크 버드의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는 바로 이러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현상이 우연이 아니며 인류사를 관통해온 거대한 토지의 덫이었음을 폭로하는 책이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층위에서 독자를 압도한다. 첫째, 토지라는 렌즈로 재해석한 정치 경제사다. 저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치밀한 토지 투자자였다는 흥미로운 비화를 시작으로 국가 형성 뒤에 숨겨진 부동산 권력의 역사를 파헤친다. 특히 영국의 토지 활용 제한이 미국 독립전쟁의 실질적 시작점이었다는 분석은 매우 신선하다. 또한 패전 후 사실상 토지 본위제를 선택한 일본이 어떻게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는지, 그리고 중국과 싱가포르 지도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토지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 대한 추적은 토지가 정치 경제적으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이를 통해 토지가 어떻게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과 결합하여 신용을 창출하며 나아가 국가 권력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매우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둘째, 이 책은 불평등의 뿌리를 파헤치는 날카로운 이론서다. 저자는 토지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통해 우리가 왜 토지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경제 구조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이러한 통찰은 구체적인 실증으로도 뒷받침되는데 동아시아의 성공적인 토지 개혁과 라틴 아메리카의 실패를 비교하는 대목은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정서를 매우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토지가 수행한 역할과 위기 전후의 불평등에 대한 고찰은 이 책이 관련 전공자들에게도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지를 방증한다. 또한 토지나 주택이 생산적 투자를 위한 자본이 아닌 담보물로 전락했을 때 경제가 어떻게 활력을 잃고 불평등의 늪에 빠져드는지를 저자는 매우 정교하게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진보 속의 빈곤을 규명하려 했던 헨리 조지의 일대기와도 같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문명이 발전하고 철도가 놓일수록 노동자가 더 가난해지는 모순을 목격하고 대부분이 겪고 있는 빈곤의 원인에 대해 책을 기술하였다. 이 책에 기술된 빈곤의 원인과 해법은 후세에 거대한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오늘날 한국의 현실과도 닮아 있다. 저자는 조지가 주창한 지대의 개념이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사유화되었는지를
그의 삶과 괴를 같이 하며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토지 가치세라는 이상을 향한 조지의 끝없는 도전과 이러한 도전이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히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거대한 소설과 같다. 마이크 버드가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묵직하다.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 사회에서 주택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견고한 토지의 덫에 갇혀있음을 방증한다. 강남을 넘어 한강벨트의 집값이 치솟는다는 소식에 소외감을 느끼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은 헨리 조지가 150년 전 목격했던 진보 속의 빈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 발전과 함께 거대한 부동산 금융을 매개로 주택을 소유한 자가 늘어나며 나타나는 정치적 보수화 경향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진보하기 어려운 정체 상태에 빠졌음을 말해준다. 부동산이 권력이 된 시대, 이 책은 그 권력의 실체를 직시하고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고인 자본을 생산적인 영역으로 흐르게 하고 지대의 사유화가 만든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가치 수호라는 보수적 마인드를 타파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을 어떻게 청년의 일자리와 미래 기회로 전환할 것인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